가상화폐하고는 조금 틀리죠. 가상화폐를 만약에 가상화폐가 정착이 돼가지고 모두 다 통용화되는 단계라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디지털 화폐가 돼서. 그렇지만은 아직 그 상태는 아니고, 그러니까 법적 그 안정성이 보장이 안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가상화폐가 그 법적으로 지위를 획득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러더니만은 그 가상화폐도 요번에 많이 회복이 됐죠. 그러니까 아주 많이 떨어졌다가. 그래서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우리가 챗 GPT, 챗봇, 원래 AI에 관한 관심은 벌써 한참 됐잖아요. 그죠? 한 5년 전, 10년 전부터 AI 그래가지고 로보 어드바이저, 투자도 이제 인공지능으로 하는 투자, 뭐 이런 얘기가 벌써 몇 년 전에 나왔고 그랬는데, 요번에 오픈 AI라는 그 미국 회사에서 챗 GPT를 이제 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거를 이렇게 사용을 해보니까는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벌써 이게 그 전에 것보다는 조금 혁신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채팅, 그 기계하고, 다시 말해서 컴퓨터 우리가 화상 채팅하듯이 채팅을 통해 가지고 대화는 물론 검색까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검색도 할 수 있고, 일부에서는 그 논문도 그런 대필로 그거로 논문 작성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코딩도 가능하고, 이게 만병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리고 실생활에 이제 깊이 파고들다 보니까는 폭발적으로 관심을 갖고 산업의 이제 IT 쪽에, 테크 쪽에 큰 산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번에 1월 달에 그 오픈 AI 그 기업에 100억 달러를 투자를 했잖아요. 그 100억 달러면 한 15조 되나 14조 되나. 어마무시하게 큰 돈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색 기능의 최강자, 구글이 원래 한 20년 됐죠. 20년 넘었죠. 그 이제 검색 기능을 강화해가지고 그 독보적인 지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게 뒤떨어지겠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 구글에서도 자체 그 챗봇, 챗 GPT 기능을 탑재한 이제 여러 서비스 상품들을 내놓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는 그 세계적인 기업들, 국내 기업들 다 뛰어드는 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챗 GPT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혁명적이라는 얘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혁명처럼.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하게 그 범위가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열풍이, 그리고 또 그동안에 목말라 있었잖아요. 어떤 뭐 새로운 스마트폰 같은, 통신에 있어서의 혁명적인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 옛날에는 전화만 주고받다가 그걸 가지고서 모든 기능을 다 하고, 요즘에는 손안의 은행이라고 할 정도로 은행에 갈 필요도 없이 여기에서 다 끝나는 것처럼, 이제는 그 챗 GPT 가지고서 웬만한 걸 또 거기에서 다 흡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코난 같은 경우는 엄청 올라갔죠. 그 원래 SK텔레콤이 2대 주주인가 그렇죠. 그런데 그 3만 원대 있던 게 12만 원 갔다가 지금 10만 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기업 실적이, 지난해 기업 실적이 적자라고 그래가지고 10만 원 아래로 떨어졌다가 오늘 10만 2천 원인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흠이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너무 많이. 셀바스 AI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셀바스 AI 같은 경우도 원래는 AI 업체니까는, 그러니까는 인공지능, 이것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진짜로. 그 되게 아까운 게, 처음에 올라갔을 때 인공지능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그냥 로봇 있잖아요. 로봇에 원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삼성전자가 한 490억 돈 투자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급등을 했잖아요. 그 3만 원대에서 8만 9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거 올라갈 때 이게 원래 같이 갔거든요, 로봇주로. 그러다가 나중에 이 챗봇 관련주라고 편입이 돼가지고
올라갔다가 그래도 조금 떨어졌. 이것도 많이 안 떨어졌어요. 오늘 조금 이제 회복이 됐는데 요거는 아무튼 그 음성 인식 또 음성 합성 또 자연어 처리 뭐 그런 쪽에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 표준화된 제품을 생산해내고 있대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고기업에 포함이 되고 인공지능 기반 매출이 조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그러잖아요. AI가 딱 들어가서 셀버스 AI. 물론 인공지능에 원래부터 또 하던 조그만 기업들이 있어요. 오픈베이스 뭐 이런 것도 얼마 전에 상한가까지도 가고 그랬는데 중국의 여러 기업들 큰 기업들이 챗봇 같은데 이렇게 상품을 출시한다 그래가지고 그 관련주라고 해서 그리고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올라갔죠. 솔트룩스 이거는 3만 원까지 가다 종가 기준으로 해서 3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경고 먹고 뭐 하고 이제 해제됐어요. 경고 해제돼 가지고 오늘 한 2만 2천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한 8천 원 떨어졌으면 한 30% 떨어졌나? 고점 대비. 요런 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요런 게. 근데 요런 것들은 이제 전환사채 물량도 조금씩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그 챗봇 관련주가 챗봇이나 챗 GPT가 앞으로 올해 계속 또 장기적으로도 계속 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네이버가 그 서치 GPT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AI 기능을 하는 게 단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점들을 보완을 해가지고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IT 그 재벌급 회사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그거를 안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코 GPT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더 활성화시키고 더 좀 많이 보완을 해가지고 훌륭한 작품을 내놓지 않을까. 그 계획들을 다 네이버도 그렇고 네이버 카카오 다 오래됐죠. 그런 비슷한 것들을 하는 게. 그러니까 IT 쪽에서 신기술이라고 할 만한 것들, 신기술은 아니죠. 기존에 다 하고 있던 것이 이제 통합되고 융합되고 거기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그래서 주가도 꽤 올랐죠.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 7만 원 넘었다가 단기적으로 이제 급락을 했는데 또 회복될 거로 봐요. 돈 버는 방법은 아무튼 저점에 사가지고서 올라가기 전에 사서 이게 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해서 투자하는 방법 하나하고 움직였다가 다시 말해서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때 사가지고 다시 올라갈 때 수익 내는 방법하고 두 가지거든요. 그 기업이 직접 그 챗봇, 챗GPT하고 매출하고 연관이 있나 이런 것도 좀 천천히 살펴보시고 차트도 보시고 그래서 잘 조사를 좀 하시고 공부를 한 다음에 그 기업 주가가 웬만큼 떨어져 있을 때 그리고 요즘에 특히 투자하기가 어떻게 보면 좋은 게 뭐냐면 본격적으로 장이 올라가는 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주가가 떨어질 때 그런 종목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 매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계속 하락하는 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이 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기술적으로 작은 박스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500을 뚫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2,500을 상단으로 보고 2,400을 하단으로 보고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조정받을 때 있잖아요. 한 20, 30포인트 지수가 떨어질 때 그 종목들도 같이 쉬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많이 안 올라간 종목들 중에서 관계 있는 종목을 매수해 놓고 있으면은 지수가 회복되면 덩달아서 같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챗봇, 챗GPT에 관련된 기업들도 거시경제 자체가
조금 괜찮을 거로 저는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관련 기업들 주가도 천천히 완만하게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단지 단기 이슈에 의해서 너무 급등한 것만 쫓아가지 말면, 그리고서 그것들이 다시 이렇게 이제 떨어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제가 N형 패턴이라고 보통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같이 떨어지면 조금 담궈두면은 매수해두면 아마 수익이 나지 않을까. 나쁠 때 사가지고 좋을 때 파는 게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인 거예요.